여러분은 양배추 좋아하세요? 저는 토스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쪄서 쌈으로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처럼 양배추는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많은 나라의 요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와 요구르트에 이어 3대 장수 식품으로 꼽히기도 했던 양배추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 성분은 풍부해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렸던 채소입니다. 양배추 속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인돌3 리카비놀 성분은 유방암이나 자궁 경부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해주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데다 그 수치가 미국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위암 환자 수가 많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이 많은 음식 문화와 국이나 찌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숟가락을 담가 먹는 등 특유의 식습관으로 인해 헬리코박터균 등의 감염이 쉬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때 평소에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 비타민 U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면서 염증이나 궤양을 억제하고 출혈을 막아주며 암 발생률을 낮춰주는 등의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양배추를 잘못 섭취한다면 우리 몸에 매우 좋지 않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정보입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와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피곤해서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장 판막 질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양배추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 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는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거나 갑상선이 평소에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꼭 드시겠다는 분들은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젠 성분이 3분의 2가량 줄어들고 끓는 물에 30초간 데칠 경우 90% 없어진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했을 때 영양성분 손실이 가장 적겠지만 갑상선이 걱정되신다면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대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며 장점막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기본적으로 대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배추는 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는 음식이고 쉽게 발효가 되는 만큼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발생한 가스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경우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당인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을 통과하기 때문에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부글부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드시고 난 뒤에 가스가 차거나 트림, 복통, 설사 증상이 잦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섭취할 때 농약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양배추는 심는 시기가 나비나 나방 등의 애벌레들이 활동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속 안까지 농약이 듬뿍 스며들었다고 생각해 세척할 때 일일이 한 장씩 떼어내서 씻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는 잎이 자랄 때 안쪽부터 바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겹겹이 자라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산성비 등이 안쪽으로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양배추의 겉잎은 매끄러워서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출하할 때도 겉잎은 떼어내고 유통되다 보니 구입 후 집에서 양배추를 세척할 때는 겉잎만 두세 장 정도 떼어버리고 물에 5분간 담근 뒤 씻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